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김민서입니다. 저희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은 국회, 헌재, 공수처가 자행한 불법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알게 된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삼권 분립의 국가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와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입법부, 특히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빠르고 쉽게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러나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라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장관, 기관장, 검사를 불문하고 줄 탄핵을 자행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손과 발은 꽁꽁 묶여 행정부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탄핵을 당한 장관, 기관장, 검사들은 당당히 기각을 받아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역시 협박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현실입니다. 반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허울만 있을 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역시 국회 해산권이 의결되면 계엄군은 해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국민 호소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골았던 고름이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탄핵 재판이 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의회제를 국민과 힘을 모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정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를 다시 국민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뽑았다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많은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가 가진 권력과 권한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S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중 탄핵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아지는 시점에 여론조사는 중단되었고 지금은 그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극우로 낙인 찍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지율이 오르니 슬그머니 호칭을 사용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 학생을 서울대생이 아니라는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쇼츠로 무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가 아닌 정파 싸움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는 언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복귀하셔서 언론의 편파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함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